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적 지식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은 재테크 잡지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사는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오늘 베스트 10까지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떤 투자를 많이 할까라는 내용인데, 예. 요새 뭐 재테크 하시는 분들 난리죠. 예, 그 뭐 이란 그 전쟁이 일어난 것 때문에 뭐 전날에는 뭐 주식이 올랐다가 그 다음날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좀 난리 아닙니까? 정말 그러네요. 예, 유가부터 이래가지고 이건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본도 요 최근에 투자 붐이 불어가지고 예. 젊은 층, 뭐 노년층 할 거 없이 특히 주식 시장에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식 안에서 이제 어떤 거를 많이 사고 어떤 게 일본에서 유행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어떤 거를 잘 안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한국과 차별되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한국만큼은 아니죠, 아직까지 투자하는 분들. 그렇죠. 한국에 비하면 엄청 적은 건데 그래도 일본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보시면은 일본 사람들의 좀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게 좀 대한민국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 교도통신입니다. 3월 18일 기사네요.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이 2351조엔, 주가 상승으로 과거 최대를 갱신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약 2경원이 넘어가네요. 2경원. 그러니까 꽤 많이 돈을 갖고 있죠. 이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부동산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은 파란색이 현금입니다. 현금.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게 이제 요거 주식. 그 다음에 보험, 연금. 현찰의 비율이 49.1%니까 절대로 적은 건 아닌데 이 다음에 나오죠. 18년 만에 50%를 밑돌았다. 전체 비율에서. 그러니까 원래 일본 사람들은 현찰만 있잖아. 저축해두고 쌓아두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니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투자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게 이런 뭡니까? 통계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아니 왜 일본 사람들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투자를 한대? 간단하죠. 일본의 저축금리입니다. 우체국은행 보통저축 0.3%. 많이 올라갔어.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올라갔죠. 이제. 왜냐면 0.01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은행 이자가 0.3% 절대로 많은 게 아니죠. 그래? 예,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6년은 112.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물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은행 금리가 거의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우치는 거예요. 아, 내 돈이 녹고 있구나. 은행에 저축해 두면 내 돈은 녹아서 남아나질 않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돈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지. 이걸 어떻게 굴려야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본은 그게 있잖아.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니사. 1,8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우리나라 돈 1억 8천 정도죠? 로 주식을 운영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이익이나 그거는 우리가 세금을 안 뗄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두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은행에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이익 나면 세금 안 뗀다니까 한번 굴려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투자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0.3%보다는 낫겠다. 낫겠다. 예, 이 니사를 이용하고 있는 금액. 일단 계좌 숫자도 점점 늘어나죠. 최근에 특히 최근에 특히 초창기에는 492만 계좌였는데 최근에는 계좌가 2,826만 계좌. 그 다음에 금액이 71조엔. 당장에 이 2013년, 2014년, 2015년 이래가지고 급작스럽게 늘어났죠.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냐면은 아까 나온 대로 이 니사라는 게 옛날 구 니사랑 신 제도가 최근에 실시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가 이 비과세 영역이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들어가면 바보다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일본은 이 주식에서 이익 내면은 세금이 얼마길래 이 비과세라서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일본의 주식의 세금은 배당금이라든지 차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315%가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으로 번 돈은 무조건 20% 정도가 원천 징수돼서 자동으로 내 계좌에 들어오는 거예요.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금액이 20%를 아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은 한 1억 8천 정도만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면 바보지. 세금 20% 아끼는데.
예, 그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하다 보니까 요렇게럼 이제 take my money 이래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생 투자를 안 해서 당장에 아까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저축을.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거기다가 또 아까 저게 뭐예요? 소액이에요. 소액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굴리거든요. 금융적 지식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사는 게 흔히 말하는 일본의 그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은 재테크 잡지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우량주 이런 거 보면서 사거든요. 또한 SNS.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사는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기사화가 됩니다. 니사에서 팔린 일본주 연간 베스트 50. 제가 오늘 베스트 10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대충 여기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니사로 산 주식입니다. 니사로 산 주식 특징은 아까도 말했지만 금융 지식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축 대신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거 1등 NTT입니다. NTT 아십니까? 일본 버블 시절에는 거의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기업으로 유명한 NTT. 일본 전신, 일본 전화예요. 아니 NTT를 왜 사?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가 엄청 많습니다. 주식 초보자가 NTT를 사야 하는 이유. 저축만 하다가 주식 투자 처음 해요? 그러면 NTT 사. 이게 일본의 정석이에요. 주식 투자의 정석. 이유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망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크죠. NTT가 일본의 그 해저 케이블부터 해서 인터넷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일본 도시. NTT는 망한 회사는 아닙니다. 일단 이거 첫 번째. 예. 그거는 다른 회사도 그렇잖아요. 전기 회사라든지 그런 것도 다 그렇잖아. 원래 그렇죠, 가스 그렇죠. 회사라든지. 그렇죠. 배당도 나쁘지가 않다.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닌데 여기 나온 것처럼 연간 평균 배당이 3.41%입니다. 제가 아까 은행에 돈 놔두면 이자 얼마라 했어요? 0.3이라 했잖아. 근데 NTT 주식 사면은 3.41이야. 가자. 거기다가 비과세. 이거는 NTT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안 사면 바보지. 근데 오상 내가 들어봤는데 일본 주식은 한 번에 살 때 100개, 100주를 사야 된다며. 예. 맞아요. 그럼 100주 사야 되면은 NTT 그렇게 많이 못 사지 않나? 그런 NTT가 기똥차게도 액면 분할을 했어요. 25분할. 여기 나온 것처럼 NTT 한 주당의 가격 155엔이에요. 100주 사야 돼. 최소 100주 사야 돼. 그럼 얼마예요? 15만원. 15만원만 있으면 NTT 주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사를 하는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돈을 많이 못 굴려. 굴려봤자 100만원대 아니면 10만원대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NTT만한 주식이 없는 거예요. 다 들어갑니다. 예, 흔히 말 일본의 진짜 개미들이 다 갖고 있는 주식 NTT예요. 그런데 이 NTT 주가가 어떻나요? 분명히 5년 동안 오른 건 맞아요. 오른 건 맞는데 총각 아까 일본 사람들이 니사 가자 하는 2014년부터는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무지성으로 들어간 사람도 많다 보니까 NTT가 배당만 노리고 주식으로 차익을 노리기는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네요. 맞아. 예, 그러니까 니케이가 그냥 일방적으로 우상향한 거에 비해서 NTT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 신경을 안 씁니다. 주가에. 왜? 얘는 뭐예요? 예금이에요, 여러분. 예금. 말했잖아. 연간 배당 3.4%를 받으면서 평생 동안 놔두더라도 이 회사는 안 망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축할 바에 NTT에 넣는다. 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5등에 있는 JT라든지 다른 것도 그 생각은 같죠. 그렇죠. 안전적이고 배당금 나온다. 여기는 5등이 JT가 재팬 타바코 예, 옛날 그 마일드 세븐 만들던 그 회사거든요. 여기도 안 망할 것 같단 말이야. 여기도 배당이 4%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일단은 현재 주가보다는 그냥 넣는 거예요. 근데 JT가 왜 1등을 못했을까? 한 주당 가격 5,770엔. 비싸다. 그럼 JT의 100주를 사려면은 57만엔, 우리나라 돈 570만 원이 필요해요. JT에 먼저 내가 처음에 투자하려면. 그러니까 JT는 들어가기 힘들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NTT가 압도적으로 1등할 수밖에 없는 게 한 주당의 가격이 싸서 그래요. 한 주당의 가격이 싼데 배당을 많이 주니까. 참고로 2등은 미쯔비시 은행, 미쯔비시 상사, 그 다음에 도요타 이런 식으로 순으로 가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어느 유명한 기업이니까. 예, 근데 그렇죠. 6등이 문제입니다.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건 뭐지? 6등 기업 한 주당 가격 442엔, 시가총액 5천억엔, 우리나라 돈 5조. 근데 배당 없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샀어. 6번째로 많이 샀어. 메타플라넷. 처음 봤는데 들어본 적은 잘 없는 기업이네요. 이 공식 홈페이지 자체가 약간 냄새나는 냄새가 나죠. 그런 건데요. 냄새가 나죠. 뭔가 진한, 뭔가 좀 사자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죠. 회사 메인 홈페이지인데 비트코인 가격이랑 주가랑 비트코인 보유 수를 적어놔요. 이게 뭐예요? 메타플랜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요. 이 회사는 여러분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 자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기들에게 투자하면은 비트코인을 따라가지고 주가를 연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판 비트코인 ETF예요. 그거를 일개 주식회사가 하는 거야. 자기 주가로. 하. 법에 약간 그레이 존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바꿔서 하는 겁니다. 그냥 비트코인 하는 게 낫지 않나. 굳이 이렇게 뭔가 사자 냄새 나는 기업이 우리가 비트코인 ETF니까 우리를 사면 비트코인 연동 뭐 너무 냄새 나잖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하냐면 여러분, 일본은 가상화폐의 세율은 최대 몇 퍼센트? 55%입니다. 오. 일본의 가상화폐는 이 잡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본인 소득에서 플러스해서 잡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잡히면 다른 세금도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들이면 벌어들일수록 세율이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55%까지 가는 거야. 주식은 여러분 최대 몇 퍼센트를 했어요? 20%. 이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주식 시장에 상장된 뭔가 비트코인 ETF인데 근데 최대 세율은 20%밖에 안 가져가네? 이득을 내면은 비트코인에 따라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도박판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식에. 가상화폐를 사는 거랑 동일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들어가서 사는데 이게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죠. 2025년 기사입니다. 신니사의 투자자가 메타플라넷 주식에 세도한다. 탈법적 비트코인 ETF의 미래. 누가 보더라도 저건 아니거든. 냄새나고 좀 위험한 건데 법의 허점을 노린 것에서 사람들이 take my money 이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가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메타플라넷 제가 주가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5년 주가입니다. 당장이 최근이죠. 2015년에 갑자기 가자 1000엔을 1500엔 찍었어. 지금은 막 내려와요. 막 내려와서 지금 300엔. 어제 코인 가격이랑 좀 연동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린 사람도 많아가지고 모래 위에 1조엔의 기업 메타플라넷 주가는 왜 폭락했는가? 열광의 대가를 지불하는 개인 투자자들. 일본 개미들이 한번 난리가 났던 겁니다. 이 회사도 왜 유명했냐면은 SNS에서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사면 50%야. 근데 여기는 20% 뜯기는데 아까 니사로 투자하면 이게 뭐 면제된다 했잖아. 사실상 메타플라넷 주식은 일본 니사 투자자들에게는 비과세 코인 투자였던 거예요. 비과세 코인 투자. 얼마나 달달해 일본 사람들이. 비과세 코인 투자 못 참지예요. 그래서 이제 가자 했는데 딱 걸린 거지.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본에서 유명해진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7등. 여기도 뭔가 좀 냄새가 나네. 배당이 0.49%. 배당 거의 없어. 근데 한 주당의 주가가 2,800엔. 비싸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샀어. 이게 뭐예요? 이 회사. 오리엔탈랜드. 이거는 뭐 니사 상관없이 원래부터 일본 사람들이 자주 사는 주식이네요. 그렇죠. 무슨 회사예요? 예, 일본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일본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아무리 디즈니랜드 좋아한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7등? 이렇게 많이 돈 들고 와서 사 이거를 배당도 안 주는데 여기는 배당 대신에 주주우대가 있습니다. 예. 디즈니랜드의 여기 오리엔탈랜드의 주식을 500주 이상 갖고 있으면은 티켓을 하나 줘요. 도쿄 디즈니랜드 또는 도쿄 디즈니시에서 이용 가능한 1일 이용권. 일본 회사가 이렇게 일본에 거주하는 분들 대상으로 주주우대를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즈니랜드는 내가 좋아하는 디즈니랜드 주식 사서 티켓 받고 티켓 갖고 놀러 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약간 좀 팬심을 어차피 넌 디즈니랜드 갈 거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좀 자극한 게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재밌죠. 일본 사람들은 주식 투자 성향이.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일반적으로 임팩스라는 건 석유 관련. 그 다음에 상선 미쯔이, 물류 관련, 상사 관련.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건 배당이 적은데 많은 사람들이 사죠. 미쯔비시 중공업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군수. 이건 바깥의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일본이 국방비 늘린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미쯔비시 중공업이 좀 투기적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여기는 배당이 적더라도 앞으로 일본은 군비를 확충할 거야. 라고 해서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샀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부터 안전적인 기업이다라는 것도 이미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본에서 투자는 무슨 투자야. 일본은 저축이지. 이런 게 기본적인 골자였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좀 투자로 옮겨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그나마 국가가 비과세 해줄게 라고 하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고 예.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거, 배당 주는 거 아니면 주주우대를 주는 거가 기본적으로 우선시되는 게 일본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주주우대가 있는 이유도 일본 사람들이 워낙 주식을 안 사니까 제발 사주세요 라는 의미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기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예. 아직까지 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이 주식시장을 볼 때 니케이가 뭐가 재밌냐면은 개미들이 바로 빠진 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차피 놔두면 배당은 나오고 그 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주식이 떨어졌어. 내가 이걸 손절을 해. 그러면 그만큼의 손해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래도 어차피 배당은 나올 거니까 놔둬. 언젠간 올라갈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도 꽤 많이 있다 보니까 일본 니케이 이 주식이 좀 재밌다라는 식으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또 반대말로 젊은 층 입장에서는 적은 자본에서 빨리 자본을 늘리고 싶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저런 식으로 뭔가 비트코인 ETF 같은 걸 투자를 한다라든지 위험적인 투자하는 친구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투자 성향이 젊은 층과 아니면 좀 나이 드신 분들 층부터 해서 좀 많이 갈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뭐 연간 3%, 5% 배당 받더라도 난 배당 수익만으로도 살 수 있어. 흔히 말하는 파이어가 가능한데 솔직히 소액 투자에서 배당 나와봤자 3%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시세 차익을 노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인 투자라는 방향이 좀 갈리는 그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주식시장에서도.